50대 후반, 월급 날이면 빠듯하게 살아온 삶. 퇴직 후 연금만 믿고도 편히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정작 은퇴 후엔 여행도 즐기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매달 빠듯한 연금에 기대어 고통스러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입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할 수 있을까? 노후 대비가 불완전한 현실. 괜찮겠지라는 함정, 연금의 한계를 깨닫다. 퇴직을 앞둔 50대나 60대에게 연금은 마치 든든한 안전망처럼 느껴질 겁니다. 평생 일하며 납부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마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은퇴 후 현실은 어떨까요?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50만 원, 총 17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택 유지비, 공과금,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까지 포함되니 월 평균 25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료비나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죠. 김 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전합니다. 교훈. 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예상치 못한 지출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에 연금을 탕진한 박 씨 부부의 후회. 박 씨 65세 부부는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며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의 결혼비용 지원과 작은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예치해둔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도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걱정이에요. 현재 박 씨 부부는 연금을 대부분 생활비로 충당하며 별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비나 여행 같은 여유로운 소비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자녀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사례 3. 준비된 은퇴의 모범. 이 씨의 성공적인 노후 계획. 이 씨 61세는 50대 초반부터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소한 임대 수익과 프리랜서 일을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체력이 없을 때를 위해 아껴두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수익을 보충하고 있어요. 이 씨는 은퇴 전부터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글쓰기와 강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생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훈. 연금 외의 추가적인 수입원과 절제된 소비 습관은 안정된 노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엔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 최소 2030년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월 평균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고 연금 외의 수입원을 미리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주택을 활용한 임대 수익이나 파트타임 근무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라. 현재의 소비 습관이 노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만 돈을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체력과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아라. 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재택근무, 강연 혹은 소소한 비즈니스가 당신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 시작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만 믿는 노후 정말 괜찮을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을 직접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에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의 한계를 간과하면 노후는 위태롭다.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잘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들의 평균 수령액을 보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 약 60만 원, 퇴직연금의 평균 수령액 약 90만 원. 이 두 가지를 합쳐도 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월 평균 생계비가 250만 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이후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주택 유지비, 그리고 돌발적인 가족 지원 비용까지 연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사례 1이 정도면 되겠지라던 믿음이 무너진 58세 박 씨. 박 씨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30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월 1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금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은퇴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연금이 생활비에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병원비나 기타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게다가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높은 공과금은 그의 계획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축내기 시작했고 은퇴 후 3년 만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례 2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불러온 고달픈 노후. 60대 중반의 이 부부는 평생 자녀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며 자신들의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자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돕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후가 이 정도로 빠듯해질 줄은 몰랐죠. 이 부부는 결국 적금을 깨고 심지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더 이상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례 3 철저히 준비한 김 씨의 노후 성공기. 반면 김 씨 62세는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매달 예상되는 지출을 꼼꼼히 계산했고 연금 외에도 작은 임대사업과 파트타임 일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가며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안정적이죠. 그는 또 소소한 소비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전략. 그렇다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1.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먼저 은퇴 후의 월 평균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적인 고정비용.
예상 의료비와 돌발 지출,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 추가적인 지출. 예상 지출이 월 250만 원인데 연금이 150만 원이라면 최소 100만 원의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이 격차를 미리 메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라. 연금 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 주택이나 상가를 활용한 안정적인 수입원. 프리랜서 활동 은퇴 전 익힌 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나 강연 진행. 취미 수익화 농사, 공예, 사진 등 자신의 취미를 비즈니스로 연결. 3. 소비 습관을 개선하라.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가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4. 건강 관리로 지출을 줄이자. 의료비는 노후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병원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예방의학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고 소비를 줄이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대비하는 순간 노후의 삶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계획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